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 전선과 동부 하르키우, 루한스크 주 전선에 대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전면 공세가 지난 8월 25일경에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법 연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설에는 헤르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헤르손 탈환전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벌어진 공세 작전에서 사실이 아님이 점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작전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제한적 기밀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헤르손 북부 피소코필리아 마을을 탈환해서 정식으로 국기를 개양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도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여러 축을 따라서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로키우 야르를 장악하고 뺏겼던 요충지 이지움을 탈환하고 리만 등 르한스크 주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 오신트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군 제35군 36군이 다급해진 남부 헤르손 전선 쪽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저항 없이 이 탈환 작전에 쾌속 진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정도라면 뺏겼던 리시찬스크, 세베로도네츠크 강 건너 영토까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필요한 보급품을 차단하고 지휘 통제를 방해해서, 그리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면서 러시아군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작전 목표를 세우고 거의 달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속전속결보다는 진격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면서 러시아군의 숨통을 조여가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러시아군의 보급로인 드네프르강 좌우의 교통로 안토노브스키 대교와 또 그 위에 노바카우카 댐 대교를 끊어버리는 작전으로 드네프르강 서부에 진출해 있던 러시아 보급로가 단절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지원해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인 하이마스 등의 포격으로 보급 교통로가 차단되어 버린 러시아 병력을 효과적으로 타격 분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전략을 9월 1일 보도했고요. 마크 허틀링 미국 예비역 장성 역시 9월 5일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에서 미군의 전술을 본뜬 장거리 단거리 포병 공격과 특수부대 작전을 조합해서 벌린 러시아군 마비 전략, 이것이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허틀링은 막다른 골목에 놓인 러시아군은 현재 헤르손 북부의 베리슬라브 교두보로 후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기는 아주 강폭이 넓은 곳으로서 강을 건너 후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은 사력을 다해 때때로 반격을 가함으로써 물러선 땅을 다시 찾고자 정착촌과 우크라이나군의 맹렬한 포격과 공습을 가했지만, 보급이 끊어진 현재 상황에서 헤쳐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고립된 러시아군의 내부 분위기입니다. 패닉에 빠져서 항복 직전에 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관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사이에서도 사기가 떨어지고 규율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전황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탈리 킴이라고 하는 미콜라이우 주지사, 이분은 고려인계인데요. 이 주지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모든 것이 사라졌고 우리는 버려졌다. 우린 누구도 죽고 싶지 않다. 모두가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명령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군의 현재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의 사기와 규율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분석가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군인들에게 적절한 제복과 무기, 식량, 그리고 급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병사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졌음은 물론 군 내부의 사기와 규율이 엉망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의 퇴역 장성 믹 라이언 군인은 의미 있는 말로 헤르손 전투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군의 첫 번째 주요 공격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까지 러시아 공세에 수세로만 대응해왔던 우크라이나 군이 공세에 고삐를 쥐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영토에서 러시아인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서방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세가 군사적 의미만큼이나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전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수세로 전환한 러시아군은 헤르손과 미콜라이우의 점령지에서 병사들의 탈영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에도 병력 이탈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18세기에 창설된 역사 깊은 그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가 4월 기함인 모스크바 함이 우크라이나 넵튠 미사일에 침몰당하는 대굴욕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 굴욕적 사건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흑해 함대 소속 810 근위 해병 여단이 지상군과 함께 마리우폴 전투에 투입됐는데요. 당시 대원 200여 명이 부대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역 혐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탈 사건이 초래되었다고 우크라이나 일간지 키이우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그때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남부 공격이 비참하게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은 어떤 이득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CNN은 헤르손주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마을 4곳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때도 우크라이나군 공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패한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브스티 통신은 이 지역 친러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 그러면서 타격의 결과가 끔찍할 것이다. 폭격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전했고요. 타스 통신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낮 미콜라이우와 헤르손 등지에서 세 방향으로 공격을 해왔지만 우리 러시아군이 적극 방어함으로써 심각한 손실을 보고 물러갔다. 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6개월 기간에 처음으로 벌이는 대공세를 평가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진행 중인 반격 작전이 이미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라고 평가하면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반격에다가 내부의 병력 문제까지 겹쳐서 작전 수행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국지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대규모 반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최전방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부족한 무기와 장비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중고 물품 교환 방식으로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약간 파손된 T-72 탱크 한 대가 남아있다. 군용 트럭과 저격총 2종을 줄 수 있나? 이런 문자를 올린 거죠. 네, 우크라이나 역시 무기가 부족해서 현지에서 노획한 무기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많은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거나 파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유도탄에 러시아군 전력 자산이 대량 파괴되고 있다는 점과 전투 시에 적시적기에 러시아군의 연료와 포탄 조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러시아는 9월 11일 러시아 전체 국민 투표를 시행합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헤르손 자포리자 미콜라이우 등 점령지에도 러시아 연방 가입 찬반 투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불리한 전황과 반러 파르티잔들의 활동이 거세지자 헤르손주 점령 정권의 수장인 키릴 스트레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 언론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문제로 헤르손주의 합병 국민투표 계획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 센터도 러시아 점령 당국이 진행 중인 반격 때문에 국민투표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타스통신이 그런 논평을 발표한 직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의 하이마스 공격에 대항해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KN-25, 우리나라에서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아직 확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을 요청하려고 접촉한 징후를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에서 테러 국가로 지정된 북한이 무기 거래를 위반하는 사건으로 간주된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사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이것은 지금 러시아의 궁색한 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 차단으로 무기가 바닥을 드러냈고 생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제 KN-25는 하이마스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가 현재 최대 300km인데요. 북한제 방사포는 사거리가 380km로 우크라이나 상당 부분을 공격권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고 속도는 하이마스가 앞서는 그러한 무기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6개월을 넘겨서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동부 전선에서 대공세를 10여일째 전개하면서 러시아군 점령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국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푸틴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계 시민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러시아 국민들의 동의 없는 국민 의사와는 동떨어진 푸틴에 의해 일으켜진 푸틴 전쟁이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 포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행동을 시작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낸 것은 8년간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즉 돈바스 전투겠죠. 우크라이나 동부 민간인들 보호가 목표다 라고 하면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 군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분히 돈바스 지역 친러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선동이죠. 그의 군사 행동 이유는 때에 따라 이렇게 바뀝니다. 유럽의 대군은 나토 동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 나치주의자들의 색출 타도인 것처럼 선동을 하고 페테르부르크스의 학생들 앞에서는 표트르 대제 러시아 영토 탈환 운운하면서 마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애국적인 슬라브주의 운동처럼 자기 합리화와 선동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일종의 블러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틴은 자국의 위축되고 있는 국가 경제, 반전 모스크바 시민들의 눈총을 사면서 국가 총동원 전시체제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 4천만의 러시아 국민의 총동원 체제라면 벌써 전쟁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푸틴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죄수들로 병력을 충원하고 군대 지원자에게 크림 땅을 무상으로 분배한다느니 소수민족을 징집하고 고육지책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주둔 러시아 병사가 임무를 완료했는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위협될까봐 귀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가 바로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애국심만으로는 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전쟁은 어느 쪽이든 힘든 전쟁이 됩니다. 미국과 서방의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러시아의 반격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이 앞으로 현상 유지하는 데만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 공세를 이번에 시도한 데는 나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으로 유럽을 하여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은 어떠냐? 유럽연합으로서는 단합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문제 등이 이번 겨울이 고비가 되어 잘 넘기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있을 예상되는 러시아의 더 강력한 반격을 막을 수가 없죠. 유럽 각국이 반전 운동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지원해준 지원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변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전쟁은 장기화로 흐르고 있다는 점만 분명하며 어느 쪽이 더 끈기 있게 전투에 임하는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